서시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동주형은 부끄러움, 성찰, 소극적.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체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대요. 그럼 하늘은 뭘 의미할까요? 하늘은 뭘 의미하죠? 하늘을 의미하죠. 성찰의 매개체죠. 성찰의 매개체. 이 매개체라는 거는 그걸 바탕으로 반성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바람의 체크, 촉각. 나는 괴로워했다. 나의 동그라미, 화자. 괴로워했다의 체크, 화자의 정서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 아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했어. 근데 입새에 이는 바람이니까 이 바람은 큰 바람인가요? 작은 바람인가요? 입새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야. 작은 바람이지.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부끄러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반성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한대. 별의 체크. 이상향이라고 적어볼까요? 이상향. 이 이상형은 뭐예요? 이상형.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너네 이상형이 누구예요? 하면 아이돌 이름 겁나 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상향이 뭐예요? 향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별을 노래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들이 가끔 우리한테도 많이 쓰죠. 너 그렇게 네가 백날 그렇게 노래 불러봐라. 그걸 사주나 안 사주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노래는 원한다, 간절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는 별처럼 살고 싶어요. 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처럼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해야지의 밑줄. 친구한테 말하고 있어? 자기한테 말하고 있어? 지가 지한테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짐이죠. 다짐. 난 별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의 밑줄.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추측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다짐이죠. 다짐. 여기서도 다짐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주어진 길의 체크. 주어진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에서 길이라는 표현은 삶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비둘기 하면 평화가 떠오르는 것처럼 문학에서 길 하면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삶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가로 열고 운명 수용이라고 적어줄까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밤에도의 체크. 오늘 밤이니까 오늘 밤에도. 도가 뭐지? 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항상 그래왔고 오늘도 그렇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라고 했으니까 밤은 뭐가 되겠어요? 부정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이 부정적 시간에 별이 바람에 스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별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추이. 사계절의 변화추이의 밑줄. 추이라는 것은요,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상이라는 것은요,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1번 같은 선택지가 나오려면 그 지문에서 시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봄에는 이렇고요. 여름에는 이렇습니다. 가을이 됐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겨울이 됐더니 싹 다 되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과거, 현재, 대조의 체크.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라서 2번도 틀렸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면은 밤에서 아침으로 갔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서 저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간다든지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과거의 모습 뭐예요? 나는 괴로워했다. 없기를 바랬지만 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고요. 오늘 밤이니까 오늘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저녁, 밤,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간의 순차적 흐름, 시간의 흐름 이런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준이 되는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바람은 잎새와 같이 약자와 함께하는 존재. 바람의 체크, 약자와 함께하는 존재의 체크. 봐봐.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바람이 나를 괴롭힌 거지. 그럼 이건 약자와 함께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별이었어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사랑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포함하는 시여겠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통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연민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어진 길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가 수용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5번 별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별은 화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 농무 볼게요. 신경님의 농무. 애들 소풍 갔대요. 이랑의 소품. 교회에서 네, 성당에서 소풍 갔대요. 한강 갔다. 그래요. 비 오는데 한강 소풍 갔대요. 재밌겠다. 정말 재밌겠다. 비 맞고 재밌겠네요. 다음 농무 보겠습니다. 농무의 체크 맨 아래 거기. 그렇지. 농무, 농의 동그라미, 농은 농사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의 체크. 군무 들어봤죠? 군무? 다 같이 춤추는 것. 그래서 칼군무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춤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출 무자예요. 그래서 농무는 농부들이 추는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농부들이 추는 춤. 자, 근데 이제 현대시에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농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농사와 농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안 좋을 때 이야기를 해. 왜냐면 봐봐. 우리가 사람이 행복할 때는 표현을 잘 해, 안 해? 잘 안 해. 뭘로? 글로 표현을 잘 안 해, 행복할 때는. 근데 슬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겨운 상황일 때는 보통 글을 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문학작품들은,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은 약자의 문학이에요. 아픈 사람들의 문학이야. 힘겨우니까 글을 쓰는 거지.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겹다고 해서 글을 쓰진 않아, 잘. 그 이유는 그냥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되기 때문인 거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학은 대부분이 약자의 문학이다. 힘든 사람들의 문학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하고 농촌,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농촌의 황폐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촌의 황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폐화라는 것은 농촌이 존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농촌이 왜 망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맨 처음에는 인간은 무슨 사회? 농경사회. 오케이?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죠. 사냥하다가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 이제 슬슬 뭔가를 만들어서 옷을 입기 시작하고 뭔가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뭐 공업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로서 현대사가 흘러갔지만 새마을운동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에 있는 청년들은 일을 하러 떠나지. 어디로? 도시로. 그래서 농촌이 그때부터 황폐화되고 지금처럼 농촌의 사람이 인구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농무. 농부들이 추는 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 농무 공연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무 공연이 끝남. 자,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는 안 배워요. 희곡, 무대 상연할 때는 막이 내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동나무에 전댕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의 체크. 가설무대라는 것은 가짜로 설치했다, 임시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로 설치한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의 동그라미. 자,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운동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우리의 체크, 우리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의 밑줄 별표. 그 옆에다가 중의적이라고 적어볼까요? 중의적. 중학교 할 때 중, 의사할 때 중의적 표현입니다.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두 가지 뜻이 있음. 두 가지 뜻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분장 들어봤나요? 삐에로 분장, 광대 분장. 그렇죠?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화장을 하고 다닐 때가 있어, 친구들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디 얼굴에 분칠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화장품이 다 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분칠이라는 것은 가루로 화장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화장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분의 첫 번째 의미는 1번 동그라미 화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분장을 했다. 분장을 아직 지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2번 동그라미.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농촌의 황폐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죠? 농촌이 망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분은 분노. 두 번째는 분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의 동그라미. 자, 운동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소주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신다. 술의 체크. 그러면 술이 왜 마시냐? 술을 왜 마실까요? 볼까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술을 먹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와, 분노, 개빡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술은 뭐야? 분노를 표출해주게 만들어주는 거지. 분노 표출을 도와줌. 분노
표출 도와준다. 도와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답답해요. 고달프게 사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원망스러워요. 라고 뭘 하고 있어요?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정서라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술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주먹질을 하든 싸우든 뭘 해야겠지? 그치? 화가 났으니까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에 체크. 그럼 이제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술 먹고 어디로 갔어? 장거리로 간 거죠. 장거리라는 것은 시장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거리라고 적어주세요. 시장거리. 시장에 있는 거리. 나서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쪼무레기의 체크. 자, 쪼무레기는 아이들이죠. 처녀애들은 처녀의 체크.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킬대는구나. 구나의 밑줄 뭐하고 있어? 한탄하고 있죠. 영탄, 감탄, 한탄. 여기선 다 나와야 합니다. 자, 근데 농촌이지. 쪼무레기야. 아이들이야. 처녀야. 여자야. 근데 남자 있어 없어? 남자가 없지. 남자 다 어디 갔게? 도시로 일하러 간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남자들은 싹 다 돈 벌러 도시로 가버렸다. 농촌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보름단을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꺽정이처럼 지급법.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지급법. 해해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무엇하랴의 체크. 무엇하랴. 서연아 혹시 무엇하랴 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 말이 물음표일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문장일까? 문장일까 의문일까? 문장일 것 같아? 그럼 봐봐. 공부 안 하고 뭐 할래? 라고 말했어. 그럼 이건 물어보는 걸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뭐 한다 이런 느낌일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안 쓰는 말투야. 무엇 하랴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도 뭐 할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무엇 하랴의 의문형이라고 써주세요. 의문형. 근데 좀 서영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궁금해 안 궁금해? 뭐 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발버둥 친들 뭐해? 라고 물어보는 건데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지? 이게 바로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서리법. 자, 이제 서리법의 뜻은 설득하는 의문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서리법에 설득하는 의문이라고 적어볼까? 설득하는 의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너 공부해야겠지?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럼 이건 진짜 궁금해? 공부하라는 이야기잖아. 얘가 이해돼? 그러면 걔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걔는 공부를 안 하던 게 공부를 하게 설득당하는 거지? 그래서 서리법의 목적은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안 궁금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발버둥 치는 뭐하타랴. 의미 없다.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농촌에 지금 농촌을 하대하는 거지. 누가? 농부가.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 하는 일을 하대하고 있는 거야. 아예 옆편내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힘없는 여자한테 맡겨두고 왜? 어차피 해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세전을 거쳐 세전의 체크. 도수장의 체크.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저기 어디에서? 장거리에서 어디? 세전으로 갔고 도수장으로 갔고 공간의 이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명의 체크. 이거 신명이라는 것은 신난다거든. 근데 지금 이게 신날 상황이야? 아니지.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고 써주세요. 역설. 역설적 상황. 전혀 신날 수 없지. 왜? 농촌이 망했는걸요. 근데 신났다고 표현을 했거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역설적 상황을 썼어. 역설이라는 건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이 모순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모가 창에 대한 이야기이고 순이 방패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온 단어예요. 중국 단어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창은 다 찌를 수 있어요. 모든 걸 깨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팔고 있고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모든 걸 막아낼 수 있어요. 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든 걸 찌르는 창과 모든 걸 막는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겨? 알 수 없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순, 역설적 상황, 역설, 모순 이런 단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신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학에서만 좀 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니네가 공부하기가 존내 싫어. 진짜 공부 진짜 개가 차기 싫다. 막 하고 있어. 집에서 있었어. 그러다가 혹시 서연이 게임하냐? 게임하냐? 그러다가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치? 우린 그거를 승화시킨다고 표현을 해. 과학에서 승화라는 단어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이 승화라는 것은 해소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날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농촌이 황폐한에서 너무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걸 뭘 하면서 춤추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써볼까요? 분노를 농무로 승화시킴. 그래서 승화라는 단어는 해소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사람들 개빡친 거야. 와, 사람도 없어. 돈도 안 돼. 개빡치네. 그만할까? 한데 벗어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와, 스트레스 받는다. 술 먹고 춤이나 추자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래서 뭐예요? 날라리 불고 어깨 흔드는 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무에 대한 이야기죠. 농무를 추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현재형 진술을 사용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현재형 진술이라는 것은 현재형은 저기 위에서 보시면 보통 니은다가 많이 쓰입니다. 술을 마신다 보이죠? 니은에 술을 마신다. 원통하다 이런 거 있죠.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본형이 원래 그 니은다가 안 들어가는 게 원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신명이 난다. 이것도 현재형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했지? 오케이. 현재 이해했지?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서리적 표현, 서리법 아까 있었죠? 그쵸? 뭐 하랴? 이렇게. 직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직설적 표현이다 라고 했으니까 직접적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뭐 했죠? 원통에 개빡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인걱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걱정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인걱정. 들어봤지. 인걱정은 그래서 뭐예요? 의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농민들의 기상의 밑줄.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이겨내고 뭔가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힘듦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미래가 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긍정적 미래가 왔어? 전혀 안 왔지? 그냥 스트레스 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4번 소주집에 가서 뭐 했어요? 화가 난다. 원통하다. A는 원통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주집에서 어디로 갔죠?
장거리로 갔었죠. 네, 그래서 울분 화가 났고요. 세장 가서 체념을 하고 도수장에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면서 신명이 났습니다. 신명이 남. C는 신명난다에 대한 이야기. D는 신명난 농무를 통해서 뭐 했다? 역설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부터 도시가 발달하고 공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미출. 상업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정부는 쌀값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의 미출. 그래서 뭐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신경림의 농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빠르게 무너져가던 1970년대 초반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는 소외된 농민들의 깊은 좌절감과 분노, 한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촌의 형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뭐죠? 텅 빈 운동장, 아무도 없대. 외롭지, 그치? 소외됐다. 1번은 맞는 말. 현실에서 느끼는 고달픔과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다. 술을 마신대요. 와, 막 분노를 표출했죠? 그쵸? 그래서 맞는 말. D가 근대화 과정에서 소멸된 농촌의 정통적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의 밑줄. 이게 지금 야, 우리 요즘 농무 안 치더라 애들이. 농무나 쳐볼까? 우리 다 같이 농무 배웁시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던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라고 했으니까 돈이 한데 4번은 맞는 말. 농민들의 울분과 고통이 역설적으로 분출되는 장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뭐였죠? 역설적 상황, 분노를 농무로 승화시켜서 더더욱 열심히 춤을 재밌게 췄다 라고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끝. 싫은데? 아. 동승 보겠습니다. 아. 닥쳐.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국철의 체크. 국철은요, 기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차. 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체크. 뭔가 소리가 들리긴 해. 청각에 대한 이야기. 청각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시안 젊은 남녀. 어디 베트남 사람이나 아니면 저기 태국 사람이래요.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누군데? 한국인이지. 그럼 벌써 뭐예요? 아, 국적이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늦은 봄날, 봄날의 체크. 계절이죠. 오후, 시간이죠. 나는, 나의 동그라미, 화자에 대한 이야기죠. 잡무, 잡무의 체크. 남은 일입니다. 남은 일. 남은 일을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나는 일하러 가.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타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 나만 누구한테? 쟤네한테 관심이 있고 쟤네는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자, 근데 벌써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아, 나 일하러 가는데 쟤네는 뭐 하러 가지? 뭐 하는 애들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약간 차별적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왔어.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그 모자 사서 너도 한번 써보고 그 옆에 있는 남자애도 한번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이는 저희들, 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저 사람들 다 1,000원 주고 뭐야? 물건 사보는 거지.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천박한 호기심의 밑줄. 내가 걔네들을 궁금해했다는 게 지금 좋대 나쁘대? 나쁘대. 잘못된 행동이었대.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박한 호기심이었구나. 그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의 체크. 뭐예요? 물 위를 봤어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의 체크. 뭐예요? 걔네는 피부 색깔이나 서로 색깔이 다른데 어때? 물결을 함께 타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차를 타는 거죠. 새는 물결을 타는 거죠.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보면. 그럼 둘 다 뭐예요? 나는 기차에서 쟤네들을 차별하고 있었는데 저 새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새들은 함께 물결을 함께 타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맛도 못한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는 자연스럽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승하는 건 누구? 새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누구? 나. 낯짝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부끄러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고요. 성찰에 대한 이야기다. 반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천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나도 일하러 가는 것처럼 쟤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화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역순행의 밑줄. 역순행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에서 과거 혹은 미래에서 현재 이야기로 넘어오거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예요. 봄에는 어땠고 가을에는 어땠고 여름에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시적 대상에 여기서 시적 대상 밑줄 시적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굴 보고 이 시를 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는 누굴 보고 쓴 거죠?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고 쓴 거죠? 그들의 행동을 과장했나요? 있는 그대로 썼나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과장이 틀렸다. 화자의 시선이 포착하는 대상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화자가 눈깔 돌렸더니 아시안 남녀가 있었고 걔네들이 모자 쓰고 만년필로 써보고 있었고 부끄러워서 창밖을 봤더니 새가 있고 어때요? 눈깔 돌린 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기차는 동승을 하면 안 되는 곳이어야 돼. 근데 동승을 해야 하는 곳인데 내가 안 한 것일 뿐이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성찰적 어조. 성찰이 뭐예요? 반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답은 1번밖에 없죠. 방금까지 뭐였는데요? 서로 색깔 달려서 본인이 먼저 이 철벽 쳤던 거에 대한 시선, 색깔안경 끼고 본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답은 1번이죠. 서리적 표현, 이제 서리적 표현을 알겠죠? 설득하는 의문,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었죠? 감정이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새 봤지? 새 여러 마리의 새들 걔네들을 감정이입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됐지? 나는 안 그런데 걔네는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그러면 걔네도 안 그래야지. 이해됐나? 감정이입일 거면.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로 현실 극복 의지. 얘 지금 힘들어? 얘 지금 그지야? 누가 때렸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시어의 변주로 화자의 비판의식이니까 그럼 지가 지한테 비판을 전내했어야 돼.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8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평가 체크. 타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요.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둔다라고 했으니까 가치평가적 시선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국철이라고 했네요. 맞아요? 틀려요?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편견 있게 쳐다보고 쟤네는 어떻게 편견 없이 놀고 있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에는 관찰 대상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궁금해서 쳐다본다. 관찰 대상 누구? 베트남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 놀러 갔어. 근데 외국인이 우리 중내 쳐다봐. 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은 타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은 화자의 반응. 화자한테 누가 관심 줬어? 여기서? 안 줬지. 지만 그 동남아 그 뭐지 다른 나라 쓰는 사람들한테 말 걸었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와 의미가 연결된다. 리을이 뭐였어요? 동승, 함께 탄다 이런 의미였으니까 4번은 맞는 말.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동질감. 나는 뭐 남은 일 하러 가고 걔네도 뭐 결국에는 일하러 가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동등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지는 본인은 그 다르다는 핑계로 차이점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새 여러 마리는 서로 차이를 두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